자, 그러면 이제 exception에서 이 리턴 하는 거, exception에서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자, 이것도 이제 그 exception에서 리턴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example을 봤듯이 그냥 요 example보다는 요걸 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이제 손으로 써놓은 example. 요 example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링크 레지스터 값을 이제 조정한 뒤에 이 LR, 그죠? 요 IRQ에 있는 링크 레지스터 값을 PC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펑션 리턴 하듯이 펑션으로부터 리턴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것도 그냥 그 우리가 요게 프로그램 카운트를 요 링크 레지스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링크 레지스터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카피해 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제가 exception에서 리턴하는 거는 exception에서 리턴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exception 핸들러 코드에서 이제 이 메인 프로그램으로 리턴할 때, 그죠? 핸들러 코드에서 메인 프로그램 리턴할 때, 이런 워크 레지스터를 스택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팝이죠. 팝 오퍼레이션 해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렐러번트 인스트럭션으로. 그러니까, 링크 레지스터, 그죠? 예를 들면 IRQ에 있는 링크 레지스터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무브 명령으로 해주면 되죠. 무브 명령으로 PC, LR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요 CPSR 레지스트를 SPSR 레지스트로 이렇게 일단 카피해 놓은 거죠. 그리고 exception 핸들링이 막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서 프로그램 막 하다 보면 여기서 exception 핸들러에서 CPSR 레지스터 값이 막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값으로 복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해놨으면 나중에 이제 요렇게 다시 복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복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요런 어셈블리어 명령어는 못 봤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그래서 요 CPSR,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제 SPSR로부터 CPSR, 즉, CPSR, 그러니까 지금 SPSR 언더바 IRQ에 있는 요 레지스터 값을 이제 이렇게 CPSR로 이제 복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스토어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셈블리어 무슨 인스트럭션으로 해줘야 될까?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안 배웠어요. 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좀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exception으로부터 리턴할 때, 즉, 프로그램 카운터도 리스토어가 돼야 되고, CPSR 레지스터 값도 리스토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요 리스토어가 돼야 되는데,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를 먼저 리스토어를 해줍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이제 요 링크 레지스터, 그죠? 지금 IRQ, 예를 들면 이제 IRQ라고 합시다. 요걸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먼저 해주면은, 이제, 요걸 먼저 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어디 갔나? 정보 앞에 있나?
자, 아이고, 여기 아니고. 자, 이제 여기서 그 프로그램, 링크 레지스트 있는 걸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갑자기 프로그램 카운트가 1로 와서 이제 유저 프로그램이 다 이제 이렇게 실행되겠죠. 그럼 막 실행되다 보면, CPSR은 복원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실행하다 보면 CPSR도 복원이 안 되고 다음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셉션이 일어난 뭐 다음 명령어부터 막 실행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CPSR도 복원을 안 하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그러면 CPSR을 먼저 복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를 먼저 리스토어 해주는 거는 그럼 CPSR이 리스토어도 안 되고 그냥 쭉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CPSR을 먼저 복원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SPSR에 있는 자, 요거는 이제 SPSR IRQ에 있는 요 놈을 CPSR 레지스트로 먼저 복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를 딱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무슨 명령을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어셈블리어 명령은 아직 못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요걸 먼저 해주는 어셈블리어 명령어가 있으면 이걸 먼저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요 SPSR에 있던 요 세이브 해놓은 거를 그죠? 이제 CPSR로 복원시켜주는 순간 여기 뭡니까? CPSR을 보면은 여기 SPSR로 넘어갈 때는 요 모드가 IRQ였어요. 그죠? 요걸 다시 CPSR로 복원시켜주는 순간 유저 모드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PSR에 세이브 해놓은 거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막 유저 모드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SPSR로 넘어가면서 CPSR 값이 이제 이런 IRQ 모드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복원을 시켜버리면은 그럼 원래 있던 건 이제 유저 모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저 모드에서는 이 빗금 친 부분이 있죠. 이 레지스트를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시스템 모드를 프리빌리지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IRQ 모드에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IRQ 모드에서 그죠? 유저 모드로 바뀌어 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R14를 이제 요 R14 값을 요걸 먼저 하고 이제 R14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해주는데 이 R14라는 게 링크 레지스트라는 게 R14죠. 그럼 유저 모드로 바뀌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R14를 액세스하면은 그때는 R14가 요게 아니고 유저 모드에서는 요 R14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R14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게 아니고 링크 레지 R14 유저 모드의 R1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액세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반드시 이 두 개는 해줘야 되는데 뭘 먼저 해도 다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리스토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 명령어가 따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IRQ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 동시에 해주는 명령어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 R14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무브 명령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서버 명령어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버 명령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요 앞에 예제에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링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R14 값을 이제 4를 뺀 다음에 move 이렇게 했는데, 이걸 묶어서 한 인스트럭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버, 그냥 PC, 그 다음에 링크 레지스터, 샵 4 하면은, 링크 레지스터에서 4를 뺀 걸 PC에 바로 넣으면 되죠. 그럼 이 두 인스트럭션을 하나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 중에, 그래서 move 명령을 쓸 수도 있고 서버 명령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R14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로 이렇게 어사인 하는 거는 move 명령을 해도 되고 서버 명령을 해도 되는데, 어떤 명령을 하든 이제 R14를 프로그램 카운트로 저장하면서 동시에 CPSR도 리스토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원래 move 명령에다가 뒤에 S자를 붙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첫 번째 오퍼랜드가 프로그램 카운트죠. 그 첫 번째 오퍼랜드가 프로그램 카운트일 때, 요 move 명령이나 서버 명령을 뒤에 S자를 붙이면은,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R14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 여기는 R14에다가 4를 뺀 거를 프로그램 카운트에 넣음과 동시에 CPSR 값이 복원이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move 명령에다가 S가 붙어 있으면은, 그리고 첫 번째 오퍼랜드가 프로그램 카운트면은 내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동시에 일어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move나 서버 명령을 처리하는 내부 처리 과정이 이제 요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move S, 서버 S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거죠. 혹시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ARM 어셈블리어 명령어 렉처 3에서 ARM 어셈블리어 명령어 배울 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컨디션 코드라는 거죠. CPSR 레지스터에 컨디션 코드가 세팅되는 거는, 저절로 세팅되는 거는 compare instruction 뭐 이런 거였죠. 요 compare instruction에 관련된 4개. 그죠? 요거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은 요 컨디션 코드 값이 적절히 세팅이 된다 그랬죠. 그 외에 다른 인스트럭션들은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런데 예를 들면 add를 했는데 뒤에 s를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2개 더한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면서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돼요. 예를 들면 캐리가, 더셈이니까 뭐 캐리가 발생했으면 캐리, 결과가 제로면은 Z값,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면 네거티브, 오버플로가 발생했으면 V값이 이제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add만 하면은 컨디션 코드에 세팅이 안 되는데, 요 S를 붙이면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add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이제 add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서버도 이제 S 붙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다 CPSR에, 그죠?
C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될 때 이 서픽스 S를 붙이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first 오퍼랜드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가 아니고 다른 일반 레지스터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지금 요렇게 S가 붙고 여기 첫 번째 오퍼랜드가 프로그램 카운트일 때는, 그때는 컨디션 코드가 세팅이 되는 게 아니고 CPSR 값이 복원이 되게, 그렇게 지금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따로 어셈블리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요 무브나 서버의 요 첫 번째 오퍼랜드가 프로그램 카운트일 때 무브 S, 서브 S를 하면은 그때 요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요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그 리턴하는 게, 그죠? 익셉션으로부터 리턴하는 게 무브나 서버 이런 걸로도 리턴할 수 있지만 푸시 팝으로 리턴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푸시고 요게 팝이죠. 요때 이제 링크 레지스터를 푸시해 놓고 리턴할 때 프로그램 카운트로 팝 해버리면은 요게 열로 카피가 된다 그죠. 요렇게 리턴할 수도 있는데 요때도 그러면은 CPSR까지 리스토어를 하게 하려면은 여기 프로그램 카운트가 있을 때 여기 요 기호 있죠. 요 기호 뭐라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 기호가 있으면은 이것도 동시에 CPSR을 리스토어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남아 있는 게 좀 설명해야 될 게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익셉션 종류별로, 그죠? 익셉션 종류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익셉션 종류가 이렇게 있었죠. 자, 익셉션 종류별로 리턴할 때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넣어줘야 될 값이 익셉션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IRQ 같은 경우에는 리턴하기 전에 링크 레지스터에서 4를 빼줬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add 명령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였는데, 그죠? 요게 그리고 실제로 R15 값은 PC 더하기 8이죠. 그러면 요 R15 값이 그냥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 하려면은 PC 더하기 8 이쪽으로 리턴하면 요 하나가 생략돼 버리죠. 한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PC 더하기 4로 리턴하기 위해서 요 R14 값을 여기 보면은 R14 값을 그죠? 4를 빼줬어요. 그래야 PC 더하기 8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PC 더하기 4로 리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푸시팝 구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이게 봤던 게, 이제 IRQ나 FIQ일 때는 이렇게 이제 서버 이제 이렇게 뺄셈을 해주면 R14에서 4를 뺀 거를 프로그램 카운트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결국은 리턴할 때 이제 FIQ나 IRQ는 처리 루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턴할 때 이 링크 레지스터에다가 4를 빼서 리턴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익셉션이 시작될 때 그
이제 exception이 일어나면은 그 R15는 PC 더하기 8을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링크 레지스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리턴할 때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링크 레지스터는 PC 더하기 8을 갖고 있기 때문에 PC 더하기 4로 리턴하려면 여기서 4를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살펴봤죠. 아직 안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값을 빼줘야 되느냐, 또는 뭐 어떤 값으로 리턴해 줘야 되느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그 홍철호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이제 좀 가져와서 조금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RQ 같은 경우 좀 전에 봤던 거 이거 그죠? 이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IRQ나 FIQ나 exception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요 빨간 색으로 표시된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다가 IRQ가 일어난 거예요. IRQ가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이제 대문자 P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execution 상태에 있는 요 인스트럭션의 어드레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R15 값은 프리패치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R15 값은 벌써 PC 더하기 8로 가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이제 요 애더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인터럽트 IRQ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인스트럭션은 다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IRQ exception 핸들러가 이제 호출이 돼 갖고 IRQ 핸들러로 이제 이렇게 쭉 실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 호출이 해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보면은 R15는 PC 더하기 8이 있다 그랬죠. 요게 R14 IRQ에 저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죠?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카피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턴 하려면은 열로 리턴하면 안 되고 PC 더하기 4로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링크 레지스터 그죠? 여기에다가 4를 빼야 PC 더하기 4가 나오는 거죠. 열로 리턴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서버 R14에다가 4를 뺀 걸 R15에다가 이렇게 이제 서버 S 형태로 이렇게 리턴을 해야 CPSR까지 리스토어가 되면서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한 경우에는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놈이 요 명령어가 지금 엑시큐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문자 PC로 쓰기로 했던 거는 엑시큐션 상태에 있는 요 명령어의 어드레스를 이제 대문자 PC로 우리가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 와중에 다음 인스트럭션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디코딩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3단계 파이프라이닝 같은 경우에 보면 디코딩 단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인스트럭션이 뭔지를 디코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add 명령어가 execution 상태일 때 그 다음 명령어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면은 요때 이제 디코딩 상태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xception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exception이 발생해 갖고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핸들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execution 상태에 있는 거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다 처리되게 하고 그리고 요 디코딩 상태에
있는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이쪽 핸들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트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어쨌든 요 이셉션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R15에 있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 모드라 그랬죠. 이쪽으로 요게 이제 이렇게 카피가 되는데 지금 현재 대문자 PC는 요겁니다. 그죠? EXE 상태에 있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지금 PC 더하기 4 값이 되는 거고 PC 더하기 8은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다 처리하고 나면은 그러면 리턴 해야 될 곳은 여기죠. 이번에는 이제 PC 더하기 4 1로 오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또 떠버리겠죠. 그러니까 1로 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R14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게 PC 더하기 8이니까 그냥 글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PC 더하기 8 지금 그 SVC에 해당되는 링크 레지스터 그러니까 R14가 가지고 있는 그 어드레스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냥 move S로 R14를 이제 R15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안 빼줘도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undefined instruction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하고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 상태에 있는 거는 이제 요 add 명령을 하고 합시다. 요 execute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이게 뭐 이상한 인스트럭션이에요. 이상한 인스트럭션. 사실 이거는 인텔 어셈블리어라서 ARM 어셈블러는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이걸 못 알아먹어요. 그냥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나 넣어봤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거는 ARM에서는 이게 무슨 인스트럭션인지 이제 OP 코드가 이상한 값이 들어 있는 거니까 undefined exception이 발생하는 거예요. undefined instruction으로 처리가 돼 갖고 근데 이게 undefined instruction인지 아닌지를 아는 순간은 디코딩 단계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하고 마찬가지로 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인지 그걸 아는 순간은 디코딩 단계다 이거죠. 그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디코딩 단계에서 봤더니 이건 undefined instruction이네. 그러면 exception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그러면은 현재 대문자 PC는 여기고 exception을 유발한 요 undefined instruction은 지금 PC 더하기 4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요 R15는 지금 PC 더하기 8 이게 R15다 이거죠. 이게 무조건 undefined 이 모드의 R14 레지스터에다가 요 PC 더하기 8 값이 카피가 돼요. 카피가 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이게 쭉 실행되고 이제 리턴을 해야 되니까 리턴은 요거 다음 요쪽으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더하기 8이니까 그냥 R14가 있는 요 레지스터로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뭘 뺄 필요는 없죠. 이때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또 여기도 move S R15, R14로 리턴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보게 될 거는 이제 프리패치 오버트예요. 자, 프리패치 오버트는 이제 이거죠. 뭔가 프리패치 해오려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에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엑시큐션 단계에 있는 거는 지금 요 add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요 명령을 실행할 때 이제 요게 엑시큐션 단계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대문자 PC는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명령어는 지금 디코딩 단계에 있을 테고 이제 그 다음 인스트럭션 예를 들면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add 요게 지금 이제 패치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패치해 오는 거죠. 지금 요 명령어가 요 PC에 해당되는 요 어드레스에 있는 명령어가 엑시큐션 단계에 있을 때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패치가 되니까 이제 프리 패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지금 메모리에 없어.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에. 피지컬 메모리에 없고 그냥 가상 메모리에 해당되는 하드디스크나 SSD나 같은 세컨더리 스토리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메모리로 읽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로부터 메모리로 이제 읽어오는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 프리패치 오버트 핸들러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셉션 핸들러로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먼저 요 인스트럭션은 다 끝내줘야 되죠. 그래서 요 인스트럭션은 다 끝내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핸들러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인스트럭션이 만약에 뭐 브랜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실은 요 인스트럭션이 브랜치면은 요 미리 프리패칭 해왔던 게 다 인밸리데이션 돼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프리패치 핸들러를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요 핸들러를 불러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애드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요 익셉션이 발생해갖고 요 핸들러를 불러줄 텐데, 그럼 요 핸들러 안에서는 요걸 이제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메모리로 이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여기 실행될 테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될 텐데, 이제 어쨌든 익셉션 핸들러, 익셉션이 발생하면 하드웨어적으로, 그죠? 이것도 이제 무조건 하드웨어적으로 R15 값이 R14로 무조건 카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C 더하기 8이 무조건 카피가 되는데. 자, 그래 놓고는, 자, 요게 이제 익셉션 핸들러로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 요거까지 실행하고 이제 익셉션 핸들러로 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냥 그쪽으로 점프했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사실은 다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요것도 요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안 되고 어디로 점프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 다음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PC 더하기 4부터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PC 더하기 R14는 PC 더하기 8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4를 빼주면 PC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그래서 또 R14에다가 4를 빼서 R15에다가 넣어주면은 이제 이쪽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오버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 요 명령어가 이제 엑시큐션 상태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로드 스토어 같은 명령어는 우리가 앞에 파이프라인에서 봤듯이 그 이제 로드는 엑시큐션이 세 개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스토어는 2개 사이클. 이제 그런데 자, 이 엑시큐션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 트랜스퍼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3개의 사이클로, 스토어는 2개의 사이클, 로드는 3개의 사이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 실제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그리고 로드인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드레스 캘큘레이션, 데이터 트랜스퍼, 무브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중에 이제 어드레스 캘큘레이션을 딱 이제 하는데 여기 요 2개를 이제 더해 보면은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로 가봤더니 실제로 데이터가 메모리에 없어. 그 어드레스에.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될 수가 없죠. 로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엑스큐션 스테이지에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계산된 데이터에 어드레스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걸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익셉션이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오버트 핸들러에서는 그러면은
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걸. 그럼 여기 없으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메모리 없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 메모리, 즉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로부터 실제로 메모리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걸 이제 요 데이터 오버트 핸들러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제 해줍니다, 그냥. 그럼 해주고 나면은 어디로 리턴 해야 되느냐. 보통 다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이 발생한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겠죠. 그런데 데이터 오버트인 경우에는 요 오퍼랜드가 메모리에 없어갖고 요게 실행이 지금 실행을 못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오버트 핸들러에서 그걸 이제 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이제 읽어난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는 실행할 수 있으니까 요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오버트일 때만 익셉션이 발생한 다음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 인스트럭션부터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R14는 지금 PC 더하기 8이 여기로 이제 카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실행돼야 될 거는 이 PC부터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14에서 8을 빼준 거로 리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14에서 8을 뺀 거를 R15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요 테이블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데이터 오버트일 때는 링크 레지스트에다 8을 빼서 유저 모드로 이제 리턴이 돼야 되고 FIQ, IRQ, 프리패치 오버트는 4를 빼서 유저 모드로 리턴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나 언디파인드는 그냥 링크 레지스트 값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로 이제 리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밑에다가 이제 말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오버트일 때는 익셉션이 발생한 인스트럭션 그게 다시 실행이 돼야 되고 뭐 FIQ나 IRQ 프리패치 오버트 같은 경우는 다음 인스트럭션 익셉션이 발생한 그 다음 인스트럭션부터 실행이 되면 된다. 이제 이 말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리턴 하는 경우가 없이 처음 리셋 어드레스부터 다시 이제 실행이 되면 되는 거고 리셋이 탁 걸리면 그때는 LR 값이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또 이제 요 참고 도서에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런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가 그죠? IRQ나 FIQ 같은 경우는 엑시큐트 상태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트 같은 경우에는 엑시큐션 상태인데 이제 데이터 오버트는 로드 스토어 명령어니까 그 이제 그 메모리 어드레스 캘크 그 하고 이제 메모리 액세스 하려고 할 때 익셉션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5단계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이제 메모리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3단계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이것도 다 엑시큐트 상태입니다. 아마 요거는 5단계 파이프라이닝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패치 오버트도 이제 실행 중인 거는 엑시큐트 EXE 상태고 그리고 undefined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요 인스트럭션이 디코더 상태일 때 그때 익셉션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리턴 할 때는 리턴 명령어가 이렇게 리턴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딱 테이블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 정리할 때 좀 참조해서 정리하면은 정리가 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5.2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exception priority는 좀 전에 앞에서 봤죠. 동시에 여러 개 exception이 동시에 발생하면은 리셋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버트. 그러니까 이게 수 1, 2, 3, 4, 5, 6,
이렇게 브라이어티가 숫자가 낮은 게 높은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봤다? 여기서도 봤죠. 우선 정리해갖고 여기서 살펴보면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절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점 섹션 5,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섹션 5.3에서 5.15까지 이제 책에서는 좀 길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그 32비트 인스트럭션 있죠. ARM에 있는 그 32비트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셈블리어 형태로만 봤는데, 이게 32비트 기계어 코드로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